기업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광물자원공사 국가공기업으로 첫 파산 사례가 될 수 있는 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결을 시켜버리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조도 없이 본회의에서 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을 혼자 반대 토론해가지고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20대 국회에서 처음이고요. 네. 저도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을 사전에 몰랐다가 그러셨군요. 법안이 이제 25번째 법안이었는데 네. 제가 한 10번째, 한 10분 전쯤에 알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하다가 저는 뭐 부결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왜냐하면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 부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는 다 통과될 걸 존재하고 오는 건데. 기록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어허.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반대 토론을 신청했는데 뭐 동료 의원들이 44명이 찬성하고 102명이 반대. 그러니까 기권이 51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그때 반대 토론하지 않았으면 통과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네네. 의원님 반대 토론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현장에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드물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공기업도 일을 잘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하면 망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거 의원님을 이름을 누군가 외쳐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시고 이름을 외쳐드리려고 모셨는데,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의원님 한 4년 가까이 되셨죠? 혼자서 이걸 파신 지가.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왜 이걸 파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소위 자원 쪽을. 저는 이제 그 환경노동위원회만 계속 있다가 제가 산업위로 처음 옮겨가서 국정감사를 처음 했던 게 2014년입니다. 그때 이제 그 가스공사라든지 석유공사 여기에 적자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33조를 투자했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 거대한 이 돈이 사실 말이 그렇지 33조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또 그래서 이게 조그만 기업 하나도 그 재무 상태 그 회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려면 이게 뭐 회계 법인 하나가 동원돼서 해도 제대로 잘 모르는 건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국정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죠.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은폐하고 축소하는. 33조 투자해서 의원님이 지금 아시기로 손실이 난 게 확정된 게 대략 얼마입니까? 이제 장부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확정된 손실이 13조 3천억입니다. 13조. 그건 아주 공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자 비용 뭐 나머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 20조로 보고 있습니다. 20조요.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투자한 그 금액을 다 합쳐도 7조인가 8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예. 전체 투자액이 10조가 안 됩니다. 건국 이래로. 건국 이래로.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네. 요 4, 5년 동안 33조를 쏟아부었고. 그렇죠. 그중에 약 20조 정도는 손실이 네. 난 걸로 보시는 거고 20조면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이래로 2017년 동안 매일 2,700만 원을 써야지 매일 20조가 됩니다. 매일. 그래서 4대 강이 2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정도 규모의 손실. 근데 이게 자원은 무서운 게 앞으로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국정조사 할 때도 제가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어떤 부실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라. 예. 이걸 안 밝히면 매년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자원 3사들이요. 매년 적자가 나올 거다. 지금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나 석유도 다 나쁩니다만은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6,900%가 그렇지 않습니까? 6,900%입니다. 세계 신기록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렇죠. 6,900% 부채율을 가지고 지금 존재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망했죠. 이미. 망해도 뭐 몇 번 망했죠. 네. 네. 6,900%의 부채 비율. 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부채 비율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그 부실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뭐 볼레오, 안바토비. 네. 요런 단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어들은. 요런 사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볼레오 같은 경우에. 멕시코 볼레오 동강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처음에는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800억 정도 투자를 처음엔 할 800억. 계획을 하고 예. 지분 참여를 했죠. 그런데 미국의 그 수출입은행이 예. 이 그 멕시코 그 볼레오 동강산에 대출을 했는데 예. 이 대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 이유가 멕시코는 너무나 회계가 불투명하고 부조리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네. 대출할 수 없다. 네.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전문가들이 멕시코 동강산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 끝났다. 이런 전문 스노든이라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보고서. 그래서 스노든 보고서에서. 예, 이제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철수를 하니까 네. 그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전액을 인수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민간 기업들하고. 미국에서는 여기는 채선도 낮고 회계도 불투명해서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하고 나간 거를 인수하는 거죠. 나간 걸 끝났다고 인수하는. 하는 네, 사업을. 끝났다고 하는 거를 인수해서 우리 한국에다가는 뭐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최초로 그 해외 강산의 운영권을 인수했다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인수를 해서 800억만 투자했으면 되는 것을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철수할 때 우리도 같이 했으면 네. 800억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투입한 돈이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네. 적자가 1조 6,200억입니다. 네. 네. 투자한 돈보다 적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 돈으로 메꾸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할 때 보면은 내년이면은 생산량이 어떻게 이제 다 목표치에 도달한다든가 뭐 맞춰서 추가적인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야기한 지가 예. 4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2014년에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할 때 정부가 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이라는 거는 10년, 20년 기다려봐야 알고 이게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당시에 윤상직 그 장관인데요. 자기가 미국 공인 회계사라 그러면서 자, 이 회사는 여기는 좀 기다리면 돈을 벌 거라 그래서 그때 예측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랬는데 그 예측한 거에 대비하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한 적자가 500억 정도만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적자가 한 800억이 더 났습니다. 예.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광물 가격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30-40%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적자는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볼레오 강사는 지금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것이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 말밖에 할 게. 매년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들을 멕시코 동강산에다 갖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안바토비는 어떻습니까? 안바토비 직접 다녀오시기 제가 가봤는데요. 네. 안바토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거기가 이제 우리도 거기에는 지분을 참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의 쉐릿이라는 네. 광산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멕시코 캐나다의 쉐릿 그 운영사가 네.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조 정도의 총 투자금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지분 참여를 했는데 네. 그게 9조가 됐습니다. 지금. 구조가 됐어요. 그 사이에 우리도 따라서 돈을 계속 넣다 보니까 네. 약 한 3천억 정도만 투자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한 2조 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한 푼도 못 건지고 오히려 자, 우리 그 캐나다의 쉐리사가 자, 우리 운영 자금이 없어. 돈 내놔. 안 되면 우리 파산할 거야. 이러니까 지금 매년 거기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죠? 예. 네. 패턴이 비슷해요. 네. 처음에는 지분 참여 형식으로 간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쪽의 부채를 우리가 다 떠안아 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볼레오는 운영권을 완전히 인수해서 하다가 그냥 폭삭 망한 거고. 그 떠안아 주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배짱을 튕깁니다. 희한하게도. 그렇죠. 예. 네. 그쪽 회사에서 돈 더 안 넣으면 우리 망한다. 계속 그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돈을 넣어줘요. 그렇죠. 이런 패턴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희한하게도 캐나다에 근거를 둔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캐나다의 거기는 쉐릿이라는 회사죠.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근데 아무튼 뭐 이 자금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불투명한 게 그 자원 개발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석유공사 캐나다 얘기하니까 또 저희가 네. 생각나는 것이 이번엔 석유공사 얘기인데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거기도 캐나다에 베이스를 둔 마이크를 좀 입 앞으로 대주십시오. 네. 예. 너무 볼 쪽으로 대주셔가지고. 네. 캐나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른 왜냐하면 석유공사도 마찬가지고 석유공사는 더 많이 잃었거든요. 석유공사는 예. 광물자원공사는 현재까지는 한 3조 2천억 적자로 돼 있습니다. 9조입니다. 9조. 석유공사는 네. 규모가 크니까 등치가 네. 크고 거기에 하베스트 건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황당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베스트 건은 대표적으로 한 2조가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300억에 매각을 했죠. 네. 2조를 투자해서 예. 3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2조를 투자해서 300억에 네. 거기 그래서 그게 이제 하베스트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최경환 예. 지금 그 장관이 이제 저지른 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거기에는 또 메릴 린치라는 브로커 여기와도 또 관련이 있고 이게 또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게 메릴 린치 브로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이 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은 너무나 많은 사실을 이 머릿속에 넣고 계시니까 뒤죽박죽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 캐나다의 하베스트라고 하는 그 석유 정유회사입니다. 석유 뭐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베스트하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날은 정유 공장이고 정유 공장이고 그다음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 이제 시추할 수 있는 네. 그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석유 매장돼 있는 것을 그 광산을 산 거죠. 예. 네. 그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예. 그거를 사려고 이제 석유공사 한 2달 동안 협상을 했고 그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강영원 사장이라는 사람이 2009년 10월 14일 날 현지에 내립니다. 사인하러. 예. 내렸더니
거기서 갑자기 날이라는 정유 공장을 끼워 팔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전혀 한번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거를. 실사도를 해본 적도 없는 날이라고 하는 정유회사까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직접 증언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장이 내려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더구나 1조짜리를. 네. 그 석유 매장돼 있는 그 광산을 산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갑자기 고물딱지 그 날이라는 정유 공장을 끼워 팔겠다고 하니까 M&A 팀한테 철수해 네. 하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2월 16일 한국에 다시 도착합니다. 네.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없다고. 그래서 공항에 내리는데 3시간 전에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와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장관실로 와라 해서 이분이 토요일 날 오후에 최경환 장관실로 갑니다. 네. 가서 최경환 장관하고 면담을 하고 나와서 네. 현지의 M&A 팀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날까지 살아. 이렇게 해서 10월 21일 날 그 날이 당시에는 1조 4천억이었습니다. 네. 그 뒤로 추가적인 들어간 돈이 있어서 총 투자액은 2조가 되는데 그걸 사게 되죠. 네.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300억에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2조에서 300억이면 2억짜리 아파트가 300만 원이 된 거예요.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입니까? 뭐 어쨌든. 네. 2만 원짜리가 300원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최경환 장관의 책임이다 이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서는 그 증언을 부인하고 번복하고 그러면서 다 무죄로 되고 최경환 그때 당시에 그 지시를 했다고 하는 장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죠. 그러면서 하베스트 사건은 지금도 저는 뭐 계속 이거를 저희가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메릴 린치의 자회사는 그 거래로 인해서 부당한 주식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메릴 린치는 이제 바로 이 거래를 하라고 주선하고 가격을 책정해 줬던 중간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당시 이제 메릴 린치에서 이 거래를 이 가격에 하라고 보고서를 쓰고 주선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국 지사에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라고 하는 김백준 씨의 아들이 이제 서울 지사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김백준 씨 MB하고 연결고리 거기서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참 답답한 게 감사원 감사도 공식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는 전부 다 면죄부를 주는 조사나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자료들을 다시 들춰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불투명한 그 자금의 집행이라든가 송금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다가도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자금을 이름도 없는 어디 은행에다가 송금하고 이게 쿠르드 정부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인수위 시절에 그죠? 그렇죠.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인수위 시절 때 쿠르드의 장관 하나 불러다가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쿠르드 정부로 이제 자치정부로 보내는데 그래서 그걸 어디로 그걸 송금을 했냐 했더니 뭐 이름도 없는 조그만 어떤 은행으로 보내서 제3국이죠. 그 돈이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뭐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또 뭐 항의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상한 은행으로 들어갔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무슨 브로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브로커가 있었죠. 브로커가 있어서 제가 또 하나 추적하다가 또 못했던 것은 거기에서 이제 그 돈을 받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 내에다가 병원을 짓는 예. 이제 병원 수주를 받아요. 한국의 회사가. 예. 회사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40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던 것은 그 돈 그러면 공사 대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이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냥 요 말씀은 덮어졌죠. 제가 좀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자면 그때 브로커가 있었고, 네. 예, 그때 브로커가 쿠르드로부터 무슨 병원 짓는 계약을 수주하죠. 그렇죠. 예, 몇백억대. 네. 그러면은 요 몇백억대 돈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네. 예, 지급해야 되는데. 송금이 됐죠. 예, 근데 실제 그 병원은 쿠르드로가 직접 짓고. 제가 이제 그때 국정조사차 거기를 두바이 갔더니 예. 가서 물어봤어요. 예. 저는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 현장을. 예. 그때 병원은 뭐 위험해서 못 간다. 그래서 거기 현장은 못 갔는데 병원은 지었다. 누가 지었냐. 그쪽에 주정부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커미션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제가 제보 받은 것은 그 회사가 그 쿠르드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예. 계좌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는데 뭐 그런 거를 참 밝히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은 뭔가 건설로 퉁쳐가지고 커미션을 받아간 의심되는 정황인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될 수밖에 없는. 네. 예. 공사 대금으로 준다고 줘놓고 실제로는 네. 자기들이 짓고. 네. 근데 그 대금은 그러면 안 쓰이고 남는데 그럼 무슨 대가냐 이 돈이. 그게 이제 중간에 빼돌린 커미션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그 회사에 그렇게. 근무했던 분이 뭐 저한테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김백준 씨의 아들이 메릴린치에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메릴린치에서 날 사라고, 예. 말씀하신 대로 2조에 사서, 300억에 팔았는데, 예. 이거 거래에 이르렀을 때 캐나다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서 한국 사람 미쳤다고. 그렇죠. 예. 이거 왜 사냐고 그래. 네. 캐나다에서 이런 거 사주면 줘야 되는데 캐나다 뉴스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 미쳤다. 이걸 왜 사냐고. 네. 망해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니 고철 덩어리 정유 공장이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소위 이제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몇천억을 썼죠. 시장 가치가 1달러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몇천억을 써야 되니까, 예, 1달러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2조에 사가지고, 네. 1조 얼마에 사가지고 1조 4천억에 사서. 예, 네. 2조까지 돈을 쏟아붓다가 하다 안 되니까 결국 300억이 팔았다. 뭐 300억도 지금 그것도 금융비용이 뭐 나중에 하나. 금융비용과 세금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네. 제가 그 뒤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300원이 아니라 네. 빵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가 어떻게 국가 단위에서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 실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네. 사기를 우리가 한 번 당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자원 관련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계속 당하느냐. 이건 중간에 누군가가 같이 당한 게 아니라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수사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 정책을 세우고 집행했던 주요한 사람들은 뭐 다 단 한 명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요. 처벌받은 적이 없죠.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번에 반대 토론을 했던 것은 지금 현재도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가 지금 실체적인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의원님 또 모실게요. 네. 네. 맛백입니다.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개발로 인한 어떤 부실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라. 네. 이걸 안 밝히면 매년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자원 3사들이요. 매년 적자가 나올 거다. 지금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나 석유도 다 나쁩니다만은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6,900%가 그렇지 않습니까? 6,900%입니다. 세계 신기록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렇죠. 6,900% 부채율을 가지고
지금 존재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망했죠. 이미. 망해도 뭐 몇 번 망했죠. 네. 네. 6,900% 부채 비율. 예. 듣도 못한 그런 부채 비율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그 부실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뭐 볼레오, 안바토비. 네. 요런 단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어들은. 요런 사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볼레오 같은 경우에. 멕시코 볼레오 동강산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처음에는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800억 정도 투자를 처음엔 할 800억. 계획을 하고 예. 지분 참여를 했죠. 그런데 미국의 그 수출입은행이 예. 이 그 멕시코 그 볼레오 동강산에 대출을 했는데 예. 이 대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 이유가 멕시코는 너무나 회계가 불투명하고 부조리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네. 대출할 수 없다. 네.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세금을 담보로 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실한 기업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예 광물자원공사 국가공기업으로 첫 파산 사례가 될 수 있는 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결을 시켜버리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조도 없이 본회의에서 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을 혼자 반대 토론해가지고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20대 국회에서 처음이고요. 네. 저도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을 사전에 몰랐다가 그러셨군요. 법안이 이제 25번째 법안이었는데 네. 제가 한 10번째, 한 10분 전쯤에 알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하다가 저는 뭐 부결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왜냐하면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 부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는 다 통과될 걸 존재하고 오는 건데. 기록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어허.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반대 토론을 신청했는데 뭐 동료 의원들이 하나도 그 재무 상태 그 회계를 이렇게 들여다 보려면 이게 뭐 회계 법인 하나가 동원돼서 해도 제대로 잘 모르는 건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그것이 토대가 돼서 국정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죠.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은폐하고 축소하는 33조 투자해서 의원님이 지금 아시기로 손실이 난 게 확정된 게 대략 얼마입니까? 이제 장부상으로 재무제표상으로 확정된 손실이 13조 3천억입니다. 13조. 그건 아주 공식적인 거고요. 네. 그 외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자 비용 뭐 같은 거. 나머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최소 20조로 보고 있습니다. 20조요.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투자한 그 금액을 다 합쳐도 7조인가 8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전체 투자액이 10조가 안 됩니다. 건국 이래로.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네. 요 4, 5년 동안 33조를 쏟아부었고. 그렇죠. 그중에 약 20조 정도는 손실이 난 걸로 보시는 거고 20조면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이래로 2017년 동안 매일 2,700만 원을 써야지 매일 20조가 됩니다. 그래서 4대강이 2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규모의 손실. 근데 이게 자원은 무서운 게 앞으로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이 문제는 뭐냐면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국정조사 할 때도 제가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외 자원 44명이 찬성하고 102명이 반대.
그러니까 기권이 51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그때 반대 토론하지 않았으면 통과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네네. 의원님 반대 토론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현장에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역사적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거의 드물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공기업도 일을 잘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하면 망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례를 보여줄 수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거 의원님을 이름을 누군가 외쳐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시고 이름을 외쳐드리려고 모셨는데,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의원님 한 4년 가까이 되셨죠? 혼자서 이걸 파신 지가.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왜 이걸 파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소위 자원 쪽을. 저는 이제 그 환경노동위원회만 계속 있다가 예. 제가 산업위로 처음 옮겨가서 국정감사를 처음 했던 게 2014년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가스공사라든지 석유공사 예. 여기에 적자가 너무 크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33조를 투자했고 예. 그것이 이제 너무나 거대한 이 돈이 사실 말이 그렇지 33조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지를 네. 않아요. 네. 근데 또 그래서 이게 조그만 기업은 그 전문가들이 멕시코 동강산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 끝났다. 이런 스노든이라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보고서. 그래서 스노든 보고서에서. 예, 이제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철수를 하니까 네. 그 지분을 광물자원공사가 전액을 인수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민간 기업들하고. 미국에서는 여기는 채선도 낮고 회계도 불투명해서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하고 나간 거를 인수하는 거죠. 나간 걸 끝났다고 하는 네, 사업을. 끝났다고 하는 거를 인수해서 우리 한국에다가는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최초로 그 해외 강산의 운영권을 인수했다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인수를 해서 800억만 투자했으면 되는 것을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철수할 때 우리도 같이 했으면 800억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투입한 돈이 1조 6천억입니다. 1조 6천억.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적자가 1조 6,200억입니다. 네. 투자한 돈보다 적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돈으로 메꾸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할 때 보면은 내년이면은 생산량이 어떻게 이제 다 빛에 도달한다든가 맞춰서 추가적인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야기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2014년에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할 때 정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원이라는 거는 10년, 20년 기다려봐야 알고 이게 장기간이 소요돼.